이제 다 만드시고 나서 FBX로 익스포트를 할 건데, 익스포트 하기 전에 이제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베벨을 넣었을 때 면이 뭔가 깨지는 경우가 있거나, 면이 깨진다는 거는 뭔가 약간이라도 이렇게 어긋나 있거나 그러면은 얘네가 봤을 때 이렇게 어딘가 멀쩡하지 않은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처음에 모델링 하시다 보면은 어쨌든 이게 면이 다 깔끔하게 나오기가 조금 어렵긴 해요. 그래서 베벨 넣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를 확인을 잘 해서 그거를 이제 수정하는 방법을 하시면서 깨달으셔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거를 수정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면 정리를 하기가 이제 어떻게 하면 깔끔해지는지 그런 걸 아는 거는 노하우가 조금 필요해가지고, 그리고 너무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정리해서 알려드리기보다는 뭐 한 분 한 분 가서 정리를 해드리면서 알려드리는 게 그런 방법밖에 없어서 너무 상황이 다양하다 보니, 그래서 일단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게 면이 어딘가 쉐이딩이 이상하게 나오거나 면이 꼬인 부분이 있거나 그런 게 있으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가서 제가 좀 봐서 해결해 드리고 할 테니까 그거를 일단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머티리얼 슬롯을 만들어서 넘겨야 되는데, 지금 머티리얼 슬롯이 저는 없는 상태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텍스처 같은 걸 하면서 얘기를 더 할 건데, 이런 금속 부분, 손잡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텍스처에서 여기만 따로 금속으로 UV를 펴가지고 거기다가 넣을 수도 있는데, 그게 지금은 안 되니까 여기를 따로 금속이라고 메탈이라고 따로 머티리얼을 지정을 해서 어사인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메탈이라고 지금 네, 메탈이라고 이렇게 머티리얼을 해놓고 에디트 모드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메탈 재질을 입힐 면들을 선택을 해서 그 다음에 이 어사인을 누르셔야지 얘가 메탈 재질이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애들은 메탈 재질, 이렇게 얘네들을 잘 머티리얼이 적용이 됐는지 확인하시려면은 이 메탈 재질을 클릭을 하시고 셀렉트를 누르시면은 메탈 재질 들어가는 것들만 셀렉트가 되는데, 지금 처음에 제작한 머티리얼이 이 메탈이었어가지고 전체 모든 메쉬에 지금 메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개의 메탈, 그리고 여기도 메탈이죠. 얘네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 밑에 재질을 넣기 위해서 얘만 일단은 어사인을 하고 그 다음에 반전 선택을 하면 되겠죠. 나머지 애들은 우드를 넣을 거니까 여기 셀렉트 창에서 인버트 요거 컨트롤 I 요거를 입력을 하셔가지고 반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여기다가 우드라고 머티리얼 따로 만드셔가지고 어사인 하시면은 이제 두 개의 머티리얼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베이스 컬러 같은 거 이렇게 바꿔가지고 확인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여기 쉐이딩 모드를 바꾸셔야 돼요. 머티리얼 프리뷰로 바꾸셔가지고 보시면은 이렇게 파란색이랑 빨간색으로 보면은 이렇게 재질이 분리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우드랑 메탈을 넣으려고 보면은 이렇게 얘는 메탈을 어사인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재질을 분리해서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익스포트를 해주시면 돼요. 지금 머티리얼 이름 같은 경우는 이 슬롯이 이렇게 얘도 메탈이라고 되어 있고 얘도
이 다른 오브젝트에도 메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두 개 어차피 같이 내보낼 거라서 이 재질 이름은 같은 걸로 해주세요. 그리고 한번 생성한 매트리얼은 여기 밑에 보시면은 여기 왼쪽 밑에 생성한 머티리얼은 이렇게 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꺼내서 쓰셔도 돼요. 그래서 머티리얼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익스포트를 하시는데 익스포트 할 때 이제 얘네들을 원점으로 로케이션을 바꿔주시고 얘도 이렇게 바꿔주고 이렇게 열리는 서랍 얘는 따로 오브젝트를 분리시켜가지고 익스포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따로 블루프린트로 명령어를 넣을 거라서 이렇게 해서 익스포트 하시고 잘 들어오는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메시 임포트 하실 때 설정해야 되는 것들이 조금 있는데 일단은 그 커먼 메시 여기서 빌드에 들어가시면은 요거 노멀 재계산이라고 있어요. 요거 노멀이랑 탄젠트 재계산 요거는 체크를 해제해 주셔야 됩니다. 메시에서 스무딩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를 하고 노멀 데이터랑 탄젠트 데이터를 다시 재계산을 해가지고 얘네가 스무딩 그룹이 이상하게 보이게 되는 그런 옵션이라서 얘네들은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애니메이션이나 뭐 스켈레탈 메시 이런 것들 다 임포트 안 할 거니까 얘네들도 다 체크 해제해 주셔도 되는데 딱히 지금 데이터가 없으면은 이런 거는 안 건드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티리얼이랑 텍스처에서 이 머티리얼이랑 텍스처를 임포트를 체크를 해제해 주시는 게 좋은 게 지금 머티리얼이랑 텍스처를 블렌더 FBX 데이터를 쓸 게 아니라 저희가 머티리얼을 따로 제작을 하거나 뭐 외부에 있는 엔진에 있는 데이터를 쓸 거기 때문에 FBX 데이터는 거의 안 쓰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 체크를 해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하셔야 되는 거는 빌드, 이거 노멀 재계산 다 끄는 거, 그리고 뭐 스켈레탈 메시랑 애니메이션 데이터가 없으면은 얘네들도 다 끄셔도 되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데이터가 없으면은 그냥 냅두셔도 되고 머티리얼이랑 텍스처도 저희가 안 쓰기 때문에 얘네들도 임포트를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포트 하실 때 스태틱 메시 결합이 체크되어 있으면은 얘네가 지금 이렇게 두 개가 분리되어 있는데 얘네 결합을 해서 갖고 오면은 얘네가 오브젝트 하나로 들어오게 돼요. 그거를 체크를 해제해 주셔야지 각각 하나씩 들어오니까 이렇게 해서 임포트 하시면 되고 아까 보니까 블렌더에서 익스포트 할 때 옵션을 잘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익스포트 할 때 셀렉티드 오브젝트 얘가 켜져 있어야 되고요. 요거 이게 아니면은 지금 이 블렌더 안에 있는 오브젝트가 전체 다 익스포트가 돼 버려서 요거를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뭐 다른 거는 뭐 메시만 익스포트 할 거기 때문에 메시만 이렇게 선택해서 익스포트 하셔도 되고 나머지는 뭐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나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얘도 체크 해제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웬만하면 애니메이션은 안 들어가 있을 거니까 실수로 애니메이션을 들어가게 해서 익스포트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이것도 그냥 익스포트 해제해버리세요 그냥. 그리고 익스포트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익스포트 하기 전에 스케일이 111로 다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로테이션 값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뭐가 이게 0.001이거나 뭐가 이상하게 돼 있다 그러면은 컨트롤 A 누르셔가지고 어플라이 하시는데 어플라이 하는 거는 로테이션이랑 스케일 요거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임포트를 하시고 이제 잘 불러졌으면은 여기서 블루프린트를 만들 건데 블루프린트를 만드는 거는 앞에 초반에 조금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랑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이게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고요. 일단은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블루프린트 클래스 얘를 선택을 하셔서 액터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BP 블루프린트 약자인 BP 해놓고 데스크 인터랙트라고 하셔도 되고 그냥 데스크라고 할게요. 저는 인터랙트라고 해놓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여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아까 임포트한 데스크를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하셔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고요. 일단은 준비물을 좀 제작을 해볼게요. 그리고 위젯을 만들어야 되는데 위젯을 그냥 이 폴더 안에서 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오른쪽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위젯을 검색하시면은 블루프린트 위젯 블루프린트 요거를 클릭을 하셔서 제작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유저 인터페이스 여기 있습니다. UI. 잠시만, 이거 한글로 쓰는 것보다 영어로 쓰는 회사가 더 많으니까 일단 이거 한글 말고 영어로 바꿀게요. 다 통일시킬게요. 이거 저도 이거 다 언어를 한국어 말고 영어로 바꿔주세요. 여기 에디터 프리퍼런스 여기서 지역 앤 언어라고 되어 있는 거 영어로 바꿔주세요. 이거. 그리고 이제 다시 유저 인터페이스 찾으셔가지고 여기서 위젯 블루프린트 얘를 클릭하셔가지고 위젯 블루프린트를 열어주시고요. 이거는 어떤 역할이냐면은 UI 띄우는 거 있잖아요. 저희 게임하다 보면은 뭐 X키 누르세요 뜨는 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 화면에다가 띄우는 그거를 넣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 거고요. 이거는 위젯 블루프린트의 약자인 WBP 라고 해놓고 뭐 프레스 X라고 해놓을게요. 저는 X 버튼 뭐 하셔도 되고 다르게 얘기하셔도 되는데 편하게 이름 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빈 공간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이제 띄우고 싶은 단어 뭐 글자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띄울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일단은 텍스트를 띄우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텍스트를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컨텍스트 여기다가 원하는 텍스트를 입력을 해주시는데, 뭐 X키를 누르십시오, 이렇게 뭐 한글로 쓰셔도 돼요. 여기는. 그리고 폰트 크기 이런 것들도 뭐 적당하게 키워주시고요. 컴파일하고 저장하시고, 그리고 지금 블루프린트 색상 만들어 놓은 거 이거를 꺼내셔가지고 일단은 에디터 상에다가 올려놓고요. 그리고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 위젯을 요거를 꺼내주세요. 여기를 위젯 요거를 하나 꺼내셔가지고 일단은 하나 올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 또 꺼내주셔야 되는 게 박스 콜리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그래서 얘가 지금 이 박스 콜리전에 플레이어가 겹쳤을 때 이 프레스 X 버튼이 보일 수 있도록 설정을 하기 위해서 이 박스 콜리전을 하나 설정을 해주시는데, 꺼내서 이렇게 놓아주시고요. 그래서 얘가 플레이어가 여기 닿으면은 이 박스 콜리전에 유저 콜리전이 겹치게 되면은 이 프레스 X 버튼을 누르십시오라는 위젯이 나오도록 이렇게 설정을 할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면은 준비는 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만들어 놓은 이 프레스 X 요거 S키를 누르십시오 라는 거를 위젯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줄 겁니다. 지금 위젯을 이렇게 컴포넌트를 넣어 놨는데, 여기서 유저 인터페이스 창을 찾으시는데 밑에 쭉 내려가시다 보면은 여기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있어요. 이거 여기서 위젯 클래스, 얘를 아까 저희가 만들어 놓은 WBP X라고 해놓은 제가 금방 해놓은 거 요거 얘를 꺼내셔가지고 적당한 위치에다가 놓아주시면 되는데, 지금 얘가 이렇게 잘리면은 드로우 사이즈를 이렇게 키우셔가지고 이렇게 늘려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뜨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렌더링 요거는 지금 기본적으로 비즈뷰를 이렇게 꺼놓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 가까이 갔을 때만 이 창이 뜨도록 하기 위해서 얘를 일단은 비즈뷰를 이적을 얘를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요. 일단 뜨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 컴파일해서 일단은 저장해 놓을게요. 이렇게 해놓고 일단 사전 준비를 하겠습니다.
옆에 띄워놓고 PRF 옆에 띄워놓고 보셔도 되고, 이렇게 옆에다가 띄워놓고, 그리고 퍼스펙티브에서도 보이도록 하는 거 이거 설정 있었죠? 그래서 그냥 보면서 이렇게 작업하셔도 돼요. 그래서 대략적인 크기를 일단은 박스로 잡아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네들을 모델링까지는 일단은 이런 블렌더 모델링이나 이런 버텍스 모델링 하는 거는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쭉 하고, 그리고 모델링 수업 때 텍스처 하는 거랑 그리고 지브러시도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하는데, 이게 크랙 문제가 있어가지고 라이센스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뭐 이제 좀 생각해보면서 어떻게 할지 고민을 좀 해볼게요. 뭐 공식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못해서 제가 모델링을 하시는데, 일단 대략적인 크기를 저희가 레벨 디자인 할 때 더미 레벨 제작하듯이 대략적으로 이 정도 사이즈면은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크기를 대략적으로 잡아주세요. 일단 이렇게 잡아놓고, 이제 너무 대고 그리면은 실력이 좀 잘 안 늘기도 하고 너무 여기에 의존하게 될 수도 있어서, 그래서 크기를 대충 잡아놨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감각적으로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림 그리는 것도 뒤에다 대놓고 그리면은 실력이 잘 안 늘잖아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라이즈한 이런 모델링을 하실 때는 어느 정도 이게 과장된 표현들이 조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살짝 너무 직선들을 많이 사용하기보다는 조금씩 약간 이렇게 모형을 약간 조금 뒤틀어주는 게, 변형시켜주는 게, 디폼 시킨다고 얘기를 하죠. 디폼 시켜주는 게 조금 더 되게 재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시는데 좀 너무 형태감이 너무 깨지지 않는 선에서 대략적으로 일단 잡아놓고, 처음에 하실 때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이 분류를 잘 해줘야 돼요. 얘를 봤을 때 여기 가장자리 요거를 어느 부분까지 붙여서 만들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잘 설계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거 가장자리 따로 만들고, 여기 안쪽면 요것도 따로 만들고, 그리고 요거 스크린 따로 만들고, 그리고 요거 따로 만들고, 얘도 요 가장자리 요거 따로 만들고, 안쪽면 따로 만들고 해서 웬만한 것들을 다 떨어뜨려서 만드시는 게 훨씬 효율적으로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디테일 작업을 들어가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컨텐츠 개발을 하기 위해서 모델링을 수정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모델링을 직접 하는 방법들을 익히면은 웬만한 것들을 제작하는 큰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먼저 하고
선행을 해서 실력을 좀 쌓아 놓은 다음에 뭐 에셋 활용을 한다든지 할 때 문제가 좀 안 생기도록 그런 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만들어 보는 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더미 작업을 하시는데 요거 앞면 뒷면 다 떨어뜨릴 거라서 얘들 다 분리시켜 주고요. 처음에 이거 책상 만들었듯이 다 떨어뜨려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붙여서 하는 게 관리하기가 훨씬 쉬우니까 뒷면 이런 거 다 떨어뜨리고요. 이렇게 얘 떨어뜨리고 그리고 복잡해 보이는 쉐입은 조금 뒤에 생각하는 걸로. 그래서 얘도 일단 분리시켜주고 여기 그리고 얘도 지금 얘 이 부분과 여기 부분을 떨어뜨릴 거기 때문에 인셋을 해서 일단 대충 떨어뜨려 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다 잡고 얘를 좀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얘는 살짝 이렇게 튀어나오게 해주겠습니다. 일단은 대략적으로 하는 거니까 더미 작업 하듯이.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거를 비율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나중에 한 번씩 이렇게 대보셔도 되는데 딱 봤을 때 얘가 지금 스크린이 위아래로 되게 넓죠. 이렇게 얘는 조금 이렇게 옆으로 넓은 상태고 이런 게 안 맞으면은 지금 다 맞춰 주셔야 돼요. 약간 둥근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선을 좀 추가를 해서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주고 일단 더미 작업을 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윗부분에 얘는 구체를 만들어서 반 쪼개면 되겠죠. 위에다가 스피어 하나 만든 다음에 지금 얘가 세그먼트가 너무 많으니까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32에 16이었는데 16에 8로 줄여서 밑에 면은 날려버리고 줄여서 대략적인 크기를 일단은 맞춰 놓고요. 인셋과 익스트루드를 해서 이렇게 안쪽 면 이렇게 만들어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인셋 해주고 익스트루드 해서 안쪽 면을 이렇게 쭉 넣어준 다음에
그리고 요거 안테나 같은 거는 일단은 그냥 스피어로만 처리를 하겠습니다. 스피어가 아니고 요거 실린더, 얘는 한 16각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얘가 위에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볼 것도 아니고 얘가 너무 버텍스가 많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한 32각이나 16각 정도로 해주시고, 스케일을 줄이시는데 X, Y축으로만 줄이고 싶으시면은 S 버튼 누르고 Z축을 제외하고 줄이면 되는데, Z축을 제외하는 거는 Shift Z를 누르시면은 Z축을 제외하고 이렇게 스케일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지금 여기 윗부분 이런 안테나 같은 거를 하실 때 조금 팁을 좀 드리면은, 이럴 때는 오른쪽에다가 Alt 딜리트를 해서 이렇게 디플리케이트 시켜서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얘는 이렇게 기울여 놓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를 나중에 모델링을 할 때 이렇게 밑에다가 만들어 놓고 오른쪽에다 만들어 놓고 얘를 형태를 이 상태에서 잡아 주시면은 얘는 기울인 상태에서 이 데이터를 가져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이 모양을 만들기가 좀 수월해집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모델링을 하려고 보면은 얘를 익스트루드 하거나 뽑아낼 때 만약에 이렇게 익스트루드를 했는데 다시 얘를 안쪽으로 넣고 싶으면은 여기가 뭐 이거를 로컬 축을 오리엔테이션을 로컬로 바꾸면 되긴 하지만 여기를 수정하기가 되게 좀 번거로워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델링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편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모델링을 하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만드는데 대략적인 형태만 만들어 볼게요. 얘를 두께를 주셔도 되고요. 익스트루드를 하시는데 익스트루드를 할 때 이렇게 둥그런 면 있잖아요. 이렇게 실린더 형태의 면을 두께를 주시려면은 그냥 익스트루드 하시면은 이렇게 방향으로만 익스트루드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노멀 방향에 맞게, 각각의 노멀 방향에 맞게 익스트루드를 해줘야 되는데, 익스트루드 요거 마우스를 갖다 대서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은 여러가지 세팅들이 있어요. 그래서 투 커서도 있고 인디비주얼도 있고 얼룩 노멀도 있고 매니폴드도 있고 한데, 지금 여기서 저희가 사용할 거는 익스트루드 얼룩 노멀입니다. 요거 얘를 노멀 방향으로 익스트루드를 하겠다라고 명령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두께를 노멀 방향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클릭해서 하시면은 조금 불편하니까 그냥 이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고 이런 익스트루드를 하는데 조금 더 옵션을 보면서 다른 옵션으로 익스트루드를 하겠다라고 하고 싶으시면은 Alt 누르고 익스트루드를 하시면은 이렇게 익스트루드 옵션들이 이렇게 뜹니다. 이 중에서 얼룩 노멀, 요거 노멀 방향으로 익스트루드를 하는 거, 요거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얘를 이렇게 익스트루드 하시면은 안쪽으로 이렇게 노멀 방향으로 익스트루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요거를 만들 때 하나 만들어 놓고 복사하고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략적인 형태만 좀 잡아 놓을게요. 이렇게.
얘는 그냥 복사를 해서 하나 더 만들어 놓는데 얘는 하나 삭제하고 일단 여기까지 한번 끊어서 할게요. 요거 하나 만들어 볼까요, 요거? 얘를 만들어 볼 건데 얘는 서클에서 시작을 하죠. 요거 90도 돌려가지고 일단은 스케일 줄여서 노출 맞춰주시고요. 얘는 옆에서 봤을 때 모양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돼서 이 모양일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손잡이 여기 돌리는 부분 이걸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이거를 머릿속으로 그리고 만드는 거랑 안 그리고 만드는 거랑 되게 차이가 심해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을 하시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려면은 일단은 계획을 하면은 여기를 익스트루드하고 익스트루드 한 번 더 한 다음에 면을 생성하고 좁혀서 이 대각선 면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하고 다시 스케일 익스트루드 한 번 더 한 다음에 스케일 줄여서 좁혀준 다음에 여기를 마감을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위에서 본다고 생각을 하면 옆에서 본다고 생각을 하면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익스트루드를 하고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를 한 번 더 해서 이렇게 면을 생성을 한 상태에서 스케일을 줄여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S 버튼 눌러가지고 스케일을 줄여서 이렇게 오므려주고 그 다음에 위로 살짝 올려서 이 대각선 모양을 만들어준 다음에 익스트루드를 한 번 더 해서 한 번 더 뽑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 모양을 만들 거니까 옆에서 볼게요. 90 마이너스 90. 그래서 이 모양을 만드는 건데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익스트루드 해서 올린 다음에 또 스케일 조정을 해서 줄여주고 그러면 일단 이 모양이 나왔죠 이거.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모양을 조금 납작하게 하려면 스케일 다시 조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마감 처리를 하려면은 익스트루드 해서 일단 선을 다시 만들어 주고 스케일 줄인 다음에 그리고 얘네들은 다 하나의 점으로 합쳐져 버리면 돼요. 마감 처리를. 그래서 머지 앳 센터 하셔가지고 이렇게 닫아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따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요거 얘는 서클을 하나 더 꺼내가지고 대충 이쪽에다가 위치를 해주시고 하나 더 꺼내서 밑에 쪽 선은 다 지우고
스케일을 얼추 맞춰주시고요.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요쪽에다 맞출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선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 면을 만들어줘야 되죠. 이거는 뭐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돼요. 여기 두 개 선 이어가지고 면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클릭하고 F 버튼 누르면은 알아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채워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주시고, 그리고 익스트루드로 다시 또 두께를 주시고 위치 잡아주고, 그리고 살짝 안쪽으로 얘를 살짝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요런 느낌으로. 그렇게 하려면 얘를 잡고 스케일을 X축으로만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는데, 얘가 지금 줄여주는 모양이 스무스하게 이렇게 줄여지게 되는데, 이거를 리니어하게 줄여주는 걸로, 버러프 모양을 리니어하게 바꾸셔서 X축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리니어하게 이걸로 잘 안되네요. 왜 그러지? 왜 이렇게 부드럽게 나올까요? 이렇게. 일단 샤프로 해볼게요. 샤프도 안 되네. 방법이 뭐가 좋을지. 그냥 뭐 이렇게 하죠.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살짝 윗부분만 살짝 조여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약간 이게 너무 둥근 것보다 약간 뭉툭해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살짝 스케일을 Z축으로 약간 줄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토 스무스 한번 해줄게요. 쉐이드 오토 스무스 이거 오른쪽 클릭하셔가지고 이걸로 이제 쉐이딩 정리를 좀 얼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로테이트 시키셔가지고 이런 데다가 여기다가 놓으시면 되는데, 지금 아까 만들어 놓은 게 안 합쳐져 있어가지고 이 두 개를 일단 조인 시켜 놓고, 그리고 뭐 이렇게 살짝 돌려놓고
밑에도 이렇게 살짝 돌려놓고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지금 봤을 때 두께가 살짝 얇아 보이니까 얘만 좀 수정을 조금 해주겠습니다. X축으로 조금 더 두껍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여기가 지금 얘네가 각져 보이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스무스하게 보이게 하려면은 이 각져 보이는 부분들, 이 면들 다 선택을 해가지고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얘를 쉐이드 스무스를 해주시면은 이 면들이 이렇게 스무스해지게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돼요. 얘도 Alt D로 복사하는 게 낫겠죠, 이것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지금 만약에 이렇게 오브젝트 하나를 작업을 할 때 이 중에서 여기 가려진 부분 있잖아요. 여기 뒤에 부분을 좀 요런데 수정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좀 가려져서 안 되는 경우에는 여기서도 이 오브젝트를 숨기고 다시 나오게 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숨길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H를 누르면은 하이드가 되고요. 이거는 메쉬에서 요거 쇼랑 하이드 여기 탭에 보시면은 하이드 셀렉티드랑 하이드 언셀렉티드 그리고 다시 리빌 히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이드 시켰다가 언하이드 시켰다가 다 언하이드 시켰다가 뭐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다 나오게 했다가 여기에 메쉬에서 하이드 아니야 쇼 앤 하이드 요거 하이드 셀렉티드 하면은 얘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뒷면 요거 필요 없으니까 요거 삭제하고요. 그리고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오면은 하이드 시켰던 거 다시 나오니까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그리고 에디트 모드에서 이거 하이드 시킨 거 다 다시 보이게 하려면은 메쉬에서 리빌 히든 하시면은 돼요. 저도 천천히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얘는 베벨을 주고 그 다음에 솔리디파이로 두께를 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얘는 안쪽으로 살짝 넣어줘야겠네요. 이렇게. 안에 있는 애는 쉐이드 스무스를 해주고, 그리고 얘를 얘는 지금 모양이 이렇게 둥글게 생겼으니까 끝에가 이렇게 각져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둥글게 만들어주는 게 요거 서브 디바이드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써주면 좋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메쉬를 좀 둥글게 만들어주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인데 얘로 되게 많은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되게 유기적인 모델링도 이걸로 다 하고, 그리고 뭐 하드 서페이스 모델링도 이걸로 다 하는데 이거는 되게 어려운 기능이라서 뭐 그냥 어떻게 작동하는지만 일단 보시면은 얘가 이 정점 사이에 점이 하나 생기고 그 점을 부드럽게 이렇게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런 서브 디바이드의 역할인데, 서브 디비전 그리고 그래서 이 점과 정점 사이에 점을 하나 생성을 해서 그 다음에 그 사이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거, 그거를 이제 서브 디바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시면은 정점이 가까워질수록 그 부드러워지는 사이 거리가 되게 좁아지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점점 이 틈새가 가까운 게 많아지면 이렇게 각진 모델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이게 나중에 이렇게 뭐 메카닉 같은 거 만들 때도 이런 걸로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뭐 되게 유기적으로 생긴 어떤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뭐 스킨을 줘서 이렇게 나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브 디바이드를 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무 뿌리 같은 걸 만들기도 해요. 아무튼 뭐 이런 걸 만드는데 되게 어려운 개념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무 뿌리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기도 하는데, 약간 이거를 응용을 해가지고 여기 지금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던 거를 이렇게 각진 거를 이렇게 풀어주면서 둥그렇게 한번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스케일을 좀 늘려가지고 이 모양으로 만들어서 마무리를 해주면, 마이크 배터리가 나갔습니다.
얘를 스케일을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은 TV 스크린을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플랜 상태에서 여기 지금 여기서 서브 디바이드를 넣으시면은 얘가 서브 디바이드 레벨이 올라갈수록 이 면을 쪼개는 횟수가 많아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원래 이 모양이었던 버텍스를 쪼개서 이렇게 세 개로 만든 다음에 걔를 이렇게 부드럽게 곡선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원형처럼 보이게, 원형으로 보이게 하는 그런 기능인데, 얘가 레벨 부트 요거 횟수가 많아질수록 이렇게 쪼개는 횟수가 더 많아집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까 TV 모양 보면은 얘가 이렇게 세 등분식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얘와 얘 사이에는 지금 그 여기 얘와 얘 이 세 개의 버텍스 사이에서는 그 중간점이 이렇게 요쯤에 생기게 돼서 이렇게 부드러워지게 되는데, 얘와 사이에 이렇게 여기 이 두 점 사이에서는 그 두 각도가 서로 평행해서 이렇게 직선으로만 이렇게 보이게 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이용해서 서브 디바이드를 이렇게 뭐 양쪽 끝으로 이렇게 밀어서 둥글게 될 부분들을 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렇게 스크린 화면을 이렇게 만드는 건데, 이거는 후반에 모델링 수업 때 좀 더 자세하게 할 겁니다. 이건 되게 어려운 개념이라.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둥글게 표현을 해서 요 모양, 이런 모양으로 만드는 건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얘가 지금 이 가운데에 있는 엣지, 얘네들이 너무 많아지면은 이거를 다루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이 둥근 표현을 하는 게. 그래서 최소한의 버텍스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보여드리면, 이 버텍스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서브 디바이드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정점들 사이에 이 곡선을 만드는데, 이 사이의 정점들이 좀 더 빼곡하게 있으면은 이렇게 곡선의 이 형태를 그리기가 되게, 컨트롤하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게 점점 곡선이 많아질수록 좀 더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게 사이가 빽빽해질수록 조금만 이렇게 틀어져도 이 곡선이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생겨버리거나 해서 얘를 버텍스를 되게 많이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생길 수 있어서 최소한의 점을 가지고 이렇게 곡선을 그리시는 게 편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만큼의 버텍스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서브 디바이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3등분 정도로 해서 이 상태에서 스크린을 제작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제작을 해주시면 괜찮으실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런데 지금 저기는 저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 여기 부분은 그냥 챔퍼 걸어가지고
너무 많지 않게 이렇게 걸어서 안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역시 챔퍼는 마지막에 넣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뭔가 두께가 마음에 안 들면 수정하기가 어려워서. 네,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가 살짝 마음에 안 들어서 여기만 조금 템퍼를 주겠습니다. 여기랑. 또 요거만 냅두고 얘는 삭제가 되겠네요. 요것도 요 바깥쪽 면을 이용을 해서 여기 베벨을 넣고 이거 아니네. 그리고 솔리디파이로 안쪽으로 면 생성해주고
이렇게 안쪽 면 이렇게 안쪽 면도 이렇게 여기까지만 일단 해볼게요.